하우연 성당의 주보 성인인 성 볼리웨 서 루도비코 신부님, 트람토 성지 성당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볼리웨 한국명 서몰리에 신부는 1840년 10월 8일 프랑스 보르도 교구의 랑곤에서 베르나르와 마리 데지레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한 지 5살 만인 1840년 5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한편 19세밖에 안 되었던 그의 어머니는 성품이 온화한 데다가 열심하여 이 어린 아들을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그리고 1843년에는 볼리웨 장례 교육을 위해서 죽은 남편이 하던 장사를 포기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호라비 뒤피리시와 재혼했다. 볼리웨는 6살 되던 해에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이 학교에서는 다행히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을 잘 지도하고 있었다. 볼리웨는 7살 때부터 복사를 하였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이 소년 안에 성소에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 당시 담임선생은 볼리웨의 부모를 설득하여 1849년 10월 보르도에 있는 소신학교로 볼리웨를 보냈다. 같은 해에 볼리웨는 보르도에서 다시 숙천, 중국 시명으로 숙천에서 전교 생활을 한 신부에게 가 있게 되었는데 먼 나라 중국에서의 전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여러 번 듣게 되면서 어린 볼리웨 마음 안에는 전교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1857년) 볼리웨는 보르도의 대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직을 성실히 준비하였다. 한편 그의 성품도 성숙되어 갔다. 어느 날 그와 가장 친했던 벗 아멜리엥 비락이 죽게 되자 볼리웨는 그의 아버지한테 저는 아드님의 운명할 때 증표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천당에 들어가던 날에는 천주님께 선교사로서 죽는 덕운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1858년 11월 7일 갑자기 볼리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죽을 때와 같은 심한 고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볼리웨와의 마지막 혈육의 정을 끊었던 것이다. 한편 볼리웨는 선교사의 길을 떠나려면 아직도 4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 까닭인 즉 지도 신부가 볼리웨의 성소를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교구 일에 집착해 있던 보르도 교구 대주교가 누구든 교구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아 볼리웨가 청원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볼리웨는 이에 결코 굽히지 않고 파리 외방 전교회 장상에게 전교 지망의 편지를 자주 올려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전교 신부 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볼리웨는 연령 미달로 사제서 품을 못 받고 때를 기다리는 동안 소신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1863년 3월) 볼리웨는 폐렴에 걸려 죽을 뻔했었는데 얼마 후 또 재발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교 신부 생활의 희망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듯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도내 대주교가 의외로 이 청년 볼리웨에게 즉각 출국해도 좋다는 허락을 내주었다. 볼리웨는 이때의 기쁨을 내 안에서 힘이 다시 생겨나고 즐거움도 몇 배로 더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던 숙부로부터 심한 반대가 있었고
또 다른 어려움도 계속 뒤따랐다. 당시 볼리베는 숙부집에 살면서 친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발 준비물까지도 실상은 숙부에게 부담을 끼쳐야 할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볼리베는 이런 모든 것에 결코 굴하지 않고 자기 결심을 굳혀 8월 27일 숙부집을 떠나 그달 말 외방전교의 신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쉽게 주위 환경에 적응하며 필요한 애덕 생활과 선행 생활을 누구라도 감탄할 만큼 열심히 닦아나갔다. 또한 볼리베는 무엇보다도 성실한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이윽고 1864년 5월 21일 사제품에 오르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15일 볼리베 신부는 한국의 전교 신부로 지명되자 즉시 출발을 서둘렀다. 물론 볼리베 신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땅에서의 전교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출발을 주저하지 않았다. 볼리베 신부는 1864년 7월 15일 프랑스를 출발하여 1865년 5월 27일 조선에 도착하였다. 물론 장주교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장주교는 그때의 상황 때문에 전교 신부들을 분산시켜 산골 교우촌으로 피신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볼리베 신부와 도리 신부는 서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고해성사도 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 이들은 외교인들이나 관원들의 눈을 피해야 했는데 상복을 입고 다님으로써 서양 사람들의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서로 만나면 이토록 잘 조직된 전교 지방에 오게 되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있는 주교들과 전교 신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뜻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행복스럽게 서로 대화하면서 조선말을 익히곤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교 신부로서의 처신을 잘 지켜 행여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무척 조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술에 취하여 실수로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교우들을 대량 학살케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착하신 천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 모두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지켜야 할 서약은 우리의 고귀한 신분에 맞추어 생명보다 천주님을 더 사랑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증거케 할 줄 알미로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성인들이 되도록 천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할지로다. (1866년 2월에) 접어들자 볼리베 신부는 성무 수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조선말에 능숙해졌다. 그래서 베르네 주교는 볼리베 신부에게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광주 지방을 맡아보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볼리베 신부가 짐을 꾸려 막 떠나려 할 무렵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2월 27일 볼리베 신부의 집 주인이었던 장제철의 밀고로 새벽 둔토리 마을에 갑자기 포졸들이 습격하여 볼리베 신부를 붙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던 것이다. 볼리베 신부는 옥고와 고문 끝에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다. 3월 7일 볼리베 신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남토 사형장으로 끌려나갔고 정해진 의식이 거행된 후 브루트니에르 신부 다음으로 참수되었다. 볼리베 신부의 목은 세 번째 클날의 땅에 떨어졌고 그의 머리는 3일 동안 그곳에 높이 매달려 현시되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군문 효수란 극형을 선고받고 1866년 3월 7일 세남토에서 참수당한 베르네 브루트니에르 도리 볼리베 대분 성인의 시체는 처형된 후 그대로 버려져 있었는데 그 부근에 살던 외교인들이 4일 후에 그곳의 구덩이를 파고 함께 묻었다. 조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일가나 친구가 그 시체를 찾아다가 묻거나 그렇지 못하면 그 죽은 곳이 마주 보이는 동네에 묻는 법이었다. 서울의 교우들은 이 거룩한 시체들을 찾아 묻을 생각은 간절했지만 그때부터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교우들은 6개월 후에야 이들을 다시 파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떨어진 외와국의 지금의 용인 우체국 뒷국의 골짜기에 묻었다. 이 어려운 일을 맡아본 교우는 한때 왕궁의 호위병을 지냈고 한강가의 서빙고에 숨어 살고 있던 전교회장 박순집 베드로였다. 성인의 유해는 현재 절두산 순교기념관에 안치되어 있다. (1876년부터) 한국천주교회에서 추천한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 추진 결과 볼리베 신부는 23명의 병인박해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1968년 10월 6일 로마의 산 피에트르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복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볼리의 신부는 26살의 나이에 조선에 입국해 당시 조선의 선교 상황을 파리 외방전교회에 서신으로 전하고 조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볼리의 신부는 수원교구 하우현 본당 주변 교우촌에서 사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숨어있다 체포된 은신처도 성당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 볼리의 신부와 함께 조선에 들어온 성 브루트니에르 신부는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조선에 입국했지만 8개월 만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당시 집주인이었던 정의배 마르코 성인이 붙잡히고 난 후 다음 날 관원들에게 끌려가며 당당히 천주교 사제임을 밝힙니다. 선교 사제들은 조선 땅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였으나 그 울림은 오래 남아 한국 천주교회의 오늘을 이루게 됩니다. 이곳은 충북 제천시에 있는 베론 성지인데요. 성지 내에 있는 성요셉 신학교는 조선인 사제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던 프티 니콜라 신부와 푸르티에 신부가 당시 이곳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며 사제 양성의 초석이 된 곳입니다. 선교 사제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조선인 사제 양성을 위해 배우고 가르쳤던 교육의 현장은 1866년 병인박해 때 사제들의 순교로 잠시 멈춰지지만 그 열정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늘날 전국 가톨릭 신학대학의 모태가 되어 사제 양성의 못자리 역할을 하였습니다.